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60세가 넘어서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유난히 불러온다는 느낌. 특히 저녁만 되면 벨트를 한 칸 더 풀어야 할 정도로 답답해지시죠? 왜 나만 이럴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런 변화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60세 이후에 배가 유독 더 불러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함께 나누어 드린다는 점입니다. 24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실 거예요.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 답답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주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2세인 김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에요. 아침 8시에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저녁 7시에도 똑같은 메뉴를 드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는 그 든든한 식사 후에도 1시간 만에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가뿐하세요. 하지만 저녁에 같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시며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밤에 치킨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똑같은 밥만 먹어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말 나이가 든 건가 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저녁에 더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죠? 그런데 밤늦게 같은 음식을 먹으면 왜 그렇게 더부룩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위장은 아침과 저녁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낮에는 젊은 청년이었다가 밤에는 지친 노인이 되는 것처럼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봐야 해요. 새벽 5시쯤 우리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위장은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치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 주방장처럼 오늘 하루 들어올 음식들을 처리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침 7시가 되면 우리 위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소화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위산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위산을 분비합니다. 이 위산은 어떤 음식이라도 분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요. 동시에 소화 효소를 만드는 공장들도 최고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어요. 마치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요리사들이 주방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장의 근육들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 움직임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드시는 음식은 정말 빠르게 처리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드시는 밥 한 공기는 위에서 1시간 반 만에 장으로 넘어가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치 힘센 젊은이가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들어 올리듯이요. 하지만 오전 11시쯤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위산 분비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직은 충분하지만 아침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점심시간인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소화력이 꽤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오후 2시를 넘어가면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돼요. 위산 분비량이 아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직장인들이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소화기관도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아침에는 80번 정도 수축했다면 오후에는 50번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는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위장이 거의 반쯤 잠든 상태가 돼요. 위산 분비는 아침에 3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장의 근육 수축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이때 같은 음식을 넣어주면 우리 위장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며 당황하는 거죠. 마치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던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드신 같은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아침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아침에는 1시간 반이면 충분했는데 저녁에는 4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에게 똑같은 음식을 아침 8시와 저녁 8시에 나누어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드신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아침보다 평균 2배 30%나 더 오래 걸렸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혈당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드신 밥은 혈당을 적당히 올렸다가 2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녁에 드신 똑같은 밥은 혈당을 훨씬 더 높이 올렸고 그 상태가 5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까지 우리 배에 영향을 준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장마철에 70세박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비만 오면 속이 더부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맑은 날보다 훨씬 답답해져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기 전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장 속의 가스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평소에는 문제 없던 작은 가스 방울들이 갑자기 커지면서 배를 압박하는 거죠. 실제로 기압이 조금만 낮아져도 장 속 가스의 부피가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배가 더 부르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여름철 무더위와 높은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80%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산이나 소화액이 묽어지면서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진한 세제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물을 많이 부어서 세제가 묽어진 상황과 같아요. 당연히 기름기를 분해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느끼하게 느껴지고 소화가 더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왜 나만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혼자 고민하셨던 그 불편함에는 이렇게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오전, 특히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소화의 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든든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고기, 생선, 심지어 기름진 음식도 이 시간대라면 우리 위장이 기꺼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조금씩 양을 줄여야 해요. 소화 엔진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들, 예를 들어 나물이나 찜 요리, 죽 같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시간이에요. 6시 이후에는 우리 위장이 거의 휴식 모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는 특히 더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도 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비밀만으로는 모든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더욱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이 바로 음식들이 서로 만나는 방식 속에 숨어 있거든요. 지난달 68세 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밥과 국을 먹는데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배가 빵빵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매일 비슷한 양의 식사를 하셨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각 음식마다 소화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과일은 30분 안에 소화됩니다. 정말 빨라요. 채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밥이나 면 같은 곡물은 2시간에서 3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기는 어떨까요? 무려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립니다. 이렇게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들을 한꺼번에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와 밥을 드신 후 후식으로 사과 한 조각을 드셨다고 해봅시다. 사과는 빨리 소화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위에 있는 고기와 밥 때문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사과가 위에서 기다리는 동안 발효가 시작됩니다. 달콤한 과일 성분이 따뜻한 위 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만들어져요. 이 가스가 배를 빵빵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한국 음식의 조합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히 드시는 밥, 국, 김치, 고기 반찬. 이 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밥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려면 알칼리성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기의 단백질은 산성 환경에서 잘 분해됩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또 다른 조건을 원하고요. 결국 우리 위장은 도대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더부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식후 과일 습관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며 식사 후 배나 사과를 드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71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배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꾸 트림이 나오고 속이 부글부글 하셨다고 해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드신 고기와 밥이 아직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배가 들어가니까 배의 당분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박 할아버지가 배를 드시는 시간을 오후 3시로 바꾸셨더니 놀랍게도 밤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커피와 함께 하는 식사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을 중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음식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소화 시간이 평균 40분 정도 더 오래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화 시간이 비슷한 음식끼리 함께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끼에는 곡물 위주로, 다른 한 끼에는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식으로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발효 음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김치나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몸이 붓고 이것이 오히려 소화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적당량의 김치는 도움이 되지만 한 끼의 반찬으로 작은 그릇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은 언제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일 때예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에 다른 음식이 없을 때 과일을 드시면 30분 만에 깨끗하게 소화돼요. 하지만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2~3시간 동안 위에 갇혀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최소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산이 음식을 충분히 분해한 후에 커피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음식 조합이라도 계절에 따라 소화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몸의 소화액이 묽어져서 기름진 음식과 밥을 함께 드시면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소화액이 진해져서 같은 조합도 상대적으로 잘 소화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끼에 한 가지 종류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 겨울에는 조금 더 다양한 조합도 괜찮습니다. 음식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66세 정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곡물과 채소 위주로 바꾸신 후
20년간 괴롭혔던 밤의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거든요. 음식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같은 양을 먹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아셨으니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는 그 약들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70세 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해요.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르고 답답해졌어요. 혹시 약 때문일까요? 최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68세에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성실하게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던 거죠.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이후부터 배가 묵직하고 저녁에는 평소 식사량의 절반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 최 할아버지가 복용하던 고혈압약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압약 중에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종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약이 혈관뿐만 아니라 위장의 근육까지 함께 느슨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을 아래쪽 장으로 밀어내야 해요. 그런데 약 때문에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배가 더 부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최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약사와 상의했어요. 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복용 시간을 아침 7시 공복으로 조정해 보자고 했더니 놀랍게도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약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뇨 때문에 드시는 약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 중에는 장 속 세균들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던 세균들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한 첫 달에는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나고 가스가 많이 차면서 부글부글거릴 수 있어요. 다행히 2달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관절이 아픈 분들이 드시는 소염제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소염제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불규칙하게 나오게 만들거든요. 위산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몇 달 이상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식사 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문제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실 때 벌어집니다. 68세 정 할아버지는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드시는 소화제까지 3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화제를 먹어도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소화제 속의 제산 성분이 다른 약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산의 농도가 바뀌면서 혈압약과 당뇨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약들이 위장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불편감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약사와 상의해서 소화제를 다른 약들보다 2시간 늦게 드시도록 바꿨더니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보니 약물 복용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약에는 식후 30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혈압약은 아침 7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가장 강하거든요. 당뇨약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을 때 드시면 효과적이고요.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우리 몸이 이 시간대에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물과 소화 증상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약을 드셨는지,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주일 정도만 적어 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아, 이 약을 먹은 날에는 배가 더 부르네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주치의나 약사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복용 시간을 바꿔주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실 거예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약을 삼킬 때만 물을 마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약물 점검을 받으시길 바라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약물과 소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최할아버지처럼 복용 시간만 바꿔도 10년간 괴롭혔던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비밀, 음식 조합의 과학, 그리고 약물에 숨겨진 영양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3가지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시간의 비밀이었어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소화 시계가 있고 아침에는 소화력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저녁으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음식 조합의 과학이었습니다. 과일은 30분, 채소는 2시간, 고기는 5시간. 이렇게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기고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약물에 숨겨진 영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약들이 때로는 소화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고혈압약을 드시고 곧바로 고기와 밥,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드신다면 소화력이 떨어진 시간대에 약물로 인해 위장 근육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가 부르고 답답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니까 조금씩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에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드셔보세요. 과일은 식사와 떨어뜨려서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압약은 아침 공복에, 당뇨약은 든든한 식사와 함께, 소화제는 다른 약과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시간대별 식사량 조절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음식 조합을 바꾸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 약물 복용법 조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배가 부르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씩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편안한 식사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